keep chasing stars, chasing stars. 네, 대전시정실록 이번 코너 민숙 대감 상소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상소를 올리실지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전광역시의 김민숙 의원 모습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바쁘죠 요즘에 선거 때문에. 네, 정신없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대전에서. 네. 그쵸. 네. 대전 서구갑에서도 두 후보가 3인 경선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안필영, 유직원 두 후보가 독자 출마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밝히고 있고, 네. 대덕구에서도 박영순 의원이 탈당한 다음에 그렇죠. 새로운 미래로 이제 출마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분위기 어때요 민주당 지금? 일단은 서구갑 같은 경우에는 안필용 이제 후보님이 새로운 미래로 이미 이제 계속 아침 인사나 선거운동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직원 후보도 무소속으로 이미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정된 본선에 올라간 장종태 후보님께서 선대위를 꾸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떨어지신 같이 이제 경선하셨던 두 후보와 같이 손을 맞춰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냥 1대1 구도라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안필용, 유직원 두 분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은 그만큼 민주당이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같은 표 안에서 당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갈라질 그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대덕구도 상황 많이 좋지 않죠? 대덕구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을 돕고 있었던 현직 의원님들도 두 분은 현재 무소속으로 탈당을 한 상태입니다. 두 분은요. 그리고 두 분은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의 요소가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어떻게 봉합을 해야 할지 그것이 가장 이제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민주당의 지역 공천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좀 내부 반발이 봉합이 잘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구만 하더라도 김재선 후보가 전략 공천, 단수 공천 되면서 그 안에서도 상당히 좀 시끄러워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까지도 그쵸. 계속 후보였던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계속 이제 지금 어쨌든 전략 공천으로 되신 김재선 후보님께 경선을 치러라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도 좀 곤란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봤을 때 네네. 저는 이번 국민의힘 그 공천 과정에 가장 큰 그러니까 의문도 아니죠. 그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이장우 시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깨가 많이 이렇게 내려가셨더라고요. 지금 회기 중인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뭐 이장우 시장님의 라인이라고 했던 분들이 두 분이 일단 떨어지셨잖아요. 그 전 이제 부시장님 두 분이 나란히 그렇게 되면서 많이 힘을 조금 잃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이제 앞으로 총선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어떤 양상을 흘러갈지 지역 유권자들이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요? 저는요, 요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선거구 획정할 때부터 이게 계속 늦어졌고, 그 다음에 양당 후보의 공천도 굉장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 당을 보고 뽑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후보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노력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서로
같은 당이 다르지만 비교를 해서 어떤 후보에게 한 표를 선사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좀 엄격하죠.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명함을 돌리는 거 또 누구만 돌려야 되고 언제부터 또 해야 되고 현수막도 그렇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후보가 뭔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너무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비 후보가 좀 공정하게 조금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플랫폼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좀 절실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당내에서 이번 우리 서구갑처럼 이렇게 낙마하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뭐 선거를 치르거나 경선을 치를 때는 조금 더 적게 돈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총선은 계속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 네, 또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주제는 사실 욕먹을 거 생각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의정활동비 올랐죠. 필요한가? 올랐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안쪽 다음번에 쏘세요. 한번 쏠게요. 왜냐면 1월부터 소급 적용이라 이번 달에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합쳐가지고 나오니까. 네네네. 이게 참 욕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맞습니다. 대전시회가 작년에도 의정활동비 인상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또 의회 차원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그렇죠. 하달된 지침 때문에 의정비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는 월정수당이 많이 올랐고요. 대전시는 오르지 않았고요. 나머지 5개 구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의정활동비가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내, 그리고 구의원들은 40만 원 이내로 올렸는데 뭐 전체 지금 대전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가 최대치까지 있을 것 올린 같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어떤 쟁점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영수증 좀 처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의정활동과 또 일반 소비활동과 이거를 구분해서 사실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민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또 의정활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 의원들은 지금 시구위원들은 보좌관이 없잖아요. 행정 비용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은. 행정적으로 세밀한 어떤 영수증 처리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쟁점이 사실은 이제 겸직을 그러면 하지 마라. 의정활동에만 좀 충실해라. 그런 말씀은 저는 굉장히 좀 당연하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한에서 겸직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4년마다 재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직입니다.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낙선하면 모르잖아요. 이제 예. 그렇죠. 그러고 또 퇴직금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불안감과 또 삶에 있어서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구울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네. 그 의정활동비,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월정수당이야 본인들 급여니까. 근데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하라고 한 그런 공식적인 업무니까 영수증을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 꼼수 같아요. 의정활동비, 그냥 월정수당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연봉 딱 하면 되지 않아요? 저도 어차피 그렇게 쓰는 건데. 저도 그냥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 의원님 지금 뭐 겸직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정활동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보수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뭐 활동을 안 하는 것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이해 충돌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어떤 게 직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 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해 충돌이나 어떤 이권 개입을 하지 말라고 사실은 의정활동비를 사실은 줬던 건데 그것도 받으면서 이제 이권 개입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4년 계약직이라고 했는데 그게 불안하면은 의원 안 하면 되잖아요. 아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 등 떠밀어서 의원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겠다, 내가 주민들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나선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고 이건 너무 좀 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때부터 사실 지방 의원들에게 임금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무보수였어요. 그치, 예전에 봉사직으로. 그랬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네에서 유지, 돈 좀 있고 명예가 있는 분들만 의원을 할 수 있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수를 주면서 일반 시민 누구나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정비를 줬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는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지방의 의원들한테 돈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 안 가져도 돈을 축적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뭐 이런 정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지원하시려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좋은 분을 의원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말도 안 나오네. 평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뭔가 하면은 바로 제명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촌지 50만 원 주면은 그렇게 유혹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네. 연봉 1억 하는 사람한테 이거 구설수 오르면 다 목 날라가는데 50만 원, 100만 원 주면은 눈 하나 깜짝 하겠어요? 근데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주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줄 거 확실하게 주고 확실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안 했을 때 확실하게 목 치는 거. 저는 그게 더 책임감 있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적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의원에 따라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고요. 또 진짜 일을 더럽게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낭비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금 더 열심히 또 의정활동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의원들이 제대로 일만 한다면은 시민들이 의원들 돈 주는 게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멍터리 해외 연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거수기 노릇하고 이런 것들 말고 진짜 의정활동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감시 장치, 거기에다 플러스로 일하는 만큼 대가를 지급해주는 그런 의회가 좀 더 선진적인 의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의정비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게 없지 않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바꿔가고 있긴 한데 대전시의회에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뭔가 징계를 받았었더라도 사실은 의정활동비를 계속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빨리 여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도록 좀 조례를 바꾸는 것 그리고 의원들도 의정비가 좀 잘 쓰이고 있다고 또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더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 혹시 의원님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그럼 배심원은 랜덤으로 돌리잖아요. 그중에서 그쵸. 뽑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도 시민들한테 랜덤으로 누구 추천 이러면 뻔히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니까 그게 아니라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그분들이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좋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의지만 있다면은 지방의회가 무용론 얘기가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대의기관인데
의원들 스스로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특히 지난번 전 삿포로 가신 의원들과 기자들을 보면서 많은 자괴감을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눈을 녹아서 온다 했는데 왔나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민숙대감 상소는요, 총선 기간이죠. 총선 관련된 사항들 좀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의정활동비 인상한 그 지방의회 문제는 없는가? 그럼 어떻게 개선해 볼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전광역시 의회 김민숙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